NT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개편을 맞이해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조합.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줄 두 분입니다. 박변과 김판. 박지훈 변호사, 김민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롭게 개편했다 코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전문용어로 돌려막기라고요. 회전문 인사. 네. 예. 김민우 변호사는 첫 고정이네요. 예, 영광입니다. 네. 또 이게 YTN의 뭐 최고의 진행자의 최고의 게스트 이렇게 조합으로 가는 게 영광입니다. 안 잘리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번에 공수처법도 통과됐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다 이런 평가인데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용부터 박준 변호사가 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검사하고 경찰의 관계가 상명하복 지휘 관계였습니다. 예. 그게 지금 없어졌고요. 또 수사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검사 수사 범위가 원래 모든 사건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직무범죄, 중요범죄만 하도록 바뀌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이 예전에는 정말 강력했다면 예. 앞으로는 뭐 별거 아니게 경찰하고 똑같이 되는 그게 크게 네 가지가 바뀌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일 고소인이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건에서 수사 종결했다. 근데 고소인이 불만이 있다. 그럴 그렇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경찰이 그렇게 했을 때 이 검사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그래서 이 보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뭐 더 조사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뭐 조항이 또 있습니다. 예. 영장은 어떻게 됩니까? 영장은 헌법적 예. 헌법에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영장은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검사가 청구하는데 다만 경찰이 검사한테 갔다가 검사가 법원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예. 만약에 검사가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해버리면 예. 경찰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걸 새로 둡니다. 혹시나 기각한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라고 지금 제도를 보강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죠. 예. 주광덕 의원의 핸드폰을 좀 봐야겠다. 근데 검찰이 기각시켜버렸단 말이죠. 기각시킬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각시키게 되면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예.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예. 검사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데 앞으로 법이 바뀌면 이제 시행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우 변호사는 또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일단 경찰은 환영, 검찰은 불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검찰청법에서 검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일반 사법경찰 관리, 그러니까 일선 경찰서에 있는 사법경찰 관리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뭐 불시에 유치장 감찰도 가고 또 기록을 보다가 수사 잘못했으면 징계 요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권한이 없어지면서 경찰이 이제 검사 눈치를 보는 게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충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사 한 번 받고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이 다시 한 번 받잖아요. 그런 일은 없겠네요. 네.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송치후 수사권은 아직 검찰에 있는 것으로 지금 개정이 됐기 예.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해서 검사에 송치를 해서 검사가 보고 추가 조사를 약간 한 다음에 또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또 해석이 갈릴 수 있는데 그렇죠. 약간의 추가 조사는 가능할 수 있을 시정 조치라고 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도. 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직도 검찰의 권력은 막강하다 이랬단 말이죠. 검찰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대한민국 검찰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의 힘은 약간 빠졌다. 그러나 아직 막강하다. 대통령의 표현이 그런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100 네. 중에 저는 70 정도로 줄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미국이 0이라고 가정했을 때 검찰의 권한이 수사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막강한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어요. 특히 시정 주체는 재수사 요구권도 있을 뿐더러 중요 사건은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뭐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그리고 대형 참사 이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위 말하는 아직까지는. 대형 사건이네요. 대형 네. 사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도 막강하다. 아직까지 막강하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검찰 권한을 좀 빼서 경찰에 갖다 준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경찰도 이게 자체 개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을 불신하는 것만큼 우리 국민들이 경찰을 또 불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오래된 걸로 치자면은 옛날에 마음에 안 들던 검사를 직결처형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5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경찰 수사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국민들이 더 신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통제 수단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도 검찰 경찰 권한의 배분이 문제지 이 검찰이 잘못했다 또 경찰이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건 또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견제와 균형이다. 예. 그러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서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직접 수사부서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 반부패부라든지 공공수사부, 외사부 이런 것들을 대폭 줄였습니다. 예. 특히 형사부로 많이 변경을 13개 직접수사부서를 10개 형사부, 3개 공판부로 전환하면서 반부패부 예전에 특수부죠. 이것도 중앙지검에서 2개를 줄이고요. 나머지 공공수사부라든지 범죄, 조세범죄부 이런 것들도 지금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 뭐가 문제냐면 이걸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줄이면요. 예. 부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인사이동은 작년 8월에 있었어요. 예. 1년 단위로 하면 올 8월에 돼야 되는데 부서가 지금 직제가 바뀌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곧 2월에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검찰 내에서는 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한 것은 이것도 검찰의 권력 빼기의 일환입니까?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예. 조국 사건에서 특수위부 같은 경우에 조국 사건 하나만 수사하고 지금은 그 공판에만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많은 인원이 그러고 있으면 일반 고수 사건 처리가 좀 미흡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형사 사건이 수사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좀 그동안 좀 많이 미뤄졌던 것들, 적체됐던 것들을 좀 처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개정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물론 6개월 이후 시행이지만 어차피 좀 필요 인력이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힘 빼기라고 보지는 않아요. 힘 빼기라고 보려면 예를 들어서 검찰 특히 검사 인원수를 확 줄여버린다든지 예.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형사부로 전환하는 거고 법이 지금 바뀌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공판 중심주의로 갑니다. 피신조서 증거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판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공판부나 형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게 원래 윤석열 총장도 검찰 조직 개편안 개혁안을 계속 냈어요. 법무부에서 냈었고. 예. 이 얘기를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왠지 갑자기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선거에 엄정 대비하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검찰 조직으로 향해서. 근데 선거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하고 문제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는 것이죠. 네. 네. 그 이후에 고발이 오면 그때 잘하라는 얘기인가요? 원래는요. 네. 원래는 선거 끝난 후에 이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예. 어떤 뉘앙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시간에도 안 들어갔어요. 1월 16일부터요. 본격적인 건 더 뒤부터겠지만. 예. 그리고 고소고발팀 하나도 안 들어온 상태인데 처음부터 지금 고소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엄정하게 대처하라. 저는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런 평인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예. 이것 말고도 특수수사를 할 때는 장관에게 허락을 받아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직제 개편안을 했어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특수수사 중에 상당수가 좀 중요 사건이고 언론 보도가 많다던가 해서 중요 인물에 대한 거라던가 해서 중요 사건이라서 원래 수사 전에 장관 보고를 먼저 하고 하도록 검찰 보고사무 규칙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특이하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존 규정대로 하는 거니까요. 특수수사를
하려고 원래는 특수부를 많이 뒀잖아요. 예. 그 특수부를 자꾸 없애니까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새로운 TF팀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예. 특별수사단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편법 아닌 편법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거조차도 이제 법무부에서는 막아야 되겠다. 막 그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것도 검찰계의 큰 흐름 중에 봤을 때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막는 좀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웅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사기극이다. 본격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반란이라고 표현할 때 그랬습니까? 검경수 수사관 조정 반발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웅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뭐 얘기해도 될지 뭐 책을 썼어요. 뭐 유명한 책이니까 검사 외전이라고 내전인가요? 하여튼 책을 써서 검사의 뭐 많은 얘기도 하고 드라마도 제작되기도 하고 유명한 부장 검사인데 그 검경수 사건 조정 법안 통과되고 그 다음 날 사표를 냈거든요. 예. 그러면서 경찰 국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근데 검사 선배인 저희 엄상석 전 의원은 1954년 형사소송법 만들면서 네. 장래에는 우리나라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이게 분리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한경만 검찰총장도 이론적으로 말하면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 검사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좀 특이하다 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예. 있다고 봅니다. 66년이 예. 지났죠. 지금 김종호 검사도 사표를 냈고 송환섭 검사도 사표를 냈고 다만 김종호나 송환섭 검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법무부에 항의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네. 그동안 고마웠다 이렇게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서 사표를 썼다 이렇게는 전제가 저는 그 전제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뭐 우리 김윤혜 변호사도 뭐 법조인이고 저도 뭐 법조인인데 뭐 검사라든지 법조 조직이 경찰보다 우월하고 절대 선하고 이런 전제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절대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믿는 것도 저는 뭐 오해 내지 아주 자만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결국은 권력 기관이거든 경찰이나 검찰이나 예. 그 권력 기관을 통제하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검찰이 뭐 좀 힘이 떨어지니까 경찰이 또 힘이 세지고 경찰이 힘 세지면 경찰 어떻게 믿냐. 이렇게 논리 전개해버리면 개혁의 개자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웅 검사 어떤 취지에 했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굳이 나오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말을 제가 저도 법조인으로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났네요? 네. 두 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심 무죄에 대해서. 그 일반인이 재판받았으면 무죄 안 났을 것 같은 내용들이 좀 보여서 네. 조금 우연스럽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 그 같은 판사들이어서 조금 팔이 안으로 굽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사실 뭐 심정적으로 사법부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제일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가 조금 뭐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 조직이 뭐 이렇게 탈탈 털렸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심 억울해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좀 그런 마음이 좀 담겼나라는 의심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네. 이 김민우 전 판사의 개인적 생각일 테고. 개인적 그러면 생각이죠. 예. 재판부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글쎄요. 그 추측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법리적으로는 뭐 증거 부족을 이유를 많이 들었죠. 네, 아예 뭐 임종원 차장하고 공모도 안 했고 그분에게 전달도 안 했다. 뭐 아예 그 자료를 작성된 보고서를 임종원 차장에게 전달도 안 했다. 이렇게 증거의 신빙성 부분에서 그 검찰 증거들을 다 배척해 버렸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거든. 사법농단 사건 중에 앞으로 진행돼야 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임종원 차장 같은 경우 이 몇 가지 임종원 차장은 좀 겹쳐요. 유해용 전 판사랑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사법농단 사건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다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임종원 차장님하고 임종원 차장하고 공모 안 했고 그분에게 전달 안 했다는 거니까 네. 임종원 차장님이 단독범으로서 뭔가 했다 안 했다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또 뭐 또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네. 뭐 이게 판사라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증거 재판이라는 뭐 그런 걸 이제 원칙으로 내세운다면 이게 유죄가 될지 한번 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예. 근데 대부분 만약 무죄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법농단 사건 처음에 불거졌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되게 놀라워요, 이래 되면. 예, 이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우리는 사법부를 믿었는데 네. 로비에 의해서 네. 또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말이 않습니까? 됩니까? 헌법에 위반한 거예요. 예. 우리 헌법에 그냥 초등학생도 알만한, 중학생 정도 알겠죠? 삼권 분립,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분리돼 있다. 행정부가 사법부한테 뭐 하면 안 된다. 예. 그걸 한 거잖아요. 정부 관계자 짜고. 만나고 상대 로펌 만나고 그냥 짜고 재판한 거잖아요. 예.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무죄인 거예요. 이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헌법에 반하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예, 항소를 할 테니까 좀 두고 보고요. 자, 유해용 전 연구관에 대해서 재판부가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없다. 그다음에 그 자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 비밀성이 없거나 큰 의미가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뭐 유출이나 누설이 아니다라는 게 좀 법원의 같은 견해인데요. 판사 사이에서도요. 그 대법원 근무 안 하고 있는 판사한테 아니 이번 재판이 그 선행된 사건의 연구 보고서를 좀 보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줍니다. 안 주죠. 대법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큰일 나는 문서인데. 자료인데. 예.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자료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네. 뭐 이 보고서는 절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 유해용 전 연구관 측은 재판 내내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인격권 침해, 포토라인에 의한 과잉 표적 별건 수사, 위법한 압수수색, 피해 사실 공표. 이건 그 웬만한 피해자들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할 게 없을 때 다 하는 겁니다. 하나씩 예. 해보는 건데 요거는 받아들인 게 없어요.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거 말고 일반 증거법으로 돌아가서 그 믿기 어렵다. 이제 이 정도면 신빙성이 없다라고 아주 기본적인 예. 판단을 내린 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판이 다른 사법농단 재판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저는 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거가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좀 핵심이 될 건데 앞으로 예. 그게 혐의가 있다고 나오기가 저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가 그때 많이 문제될 건데 직권남용죄도 많이 무죄가 되고 있어요. 예. 앞으로 직권남용죄 수사나 재판도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김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 내용이 이 사건 내용은 유해용 전 연구관이 윗선이랑 연결 안 되고 독자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에서 그 윗분들도 이제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뭐 조금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이게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진행 경과에 대해서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 나올까에 대해서 이제 슬슬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직권남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무죄가 난 것이고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이 그렇죠. 된다면은 지사직이 박탈될 상황인데 무죄가 난다고 하면은 파기환송이나 무죄가 난다고 하면은 지사직 유지가 되는 것이고 원래 12월 5일 날 판결이 났어야 되는데 지금 한 달이 훌쩍 넘어서 판결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판사 출신 우리 김민우 변호사님 왜 이렇게 날짜가 한 달이나 딜레이 됐을까요? 글쎄 그 연구관 보고서가 제 날짜에 나와가지고 쭉쭉쭉 진행이 되면 보통 오히려 기각이 많고 조금 그래도 딜레이 되면 그 중에서 뭔가 이유에 대해서 토론이라던가 뭐 추가 검토 지시라던가 네. 이런 게 있었다는 정황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딜레이 된 게 그렇게 뭐 이 지사 입장에서는 나쁘지만은 않을 거다. 이렇게. 실무적인 거긴 한데요. 뭐 네. 다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알기로는 일단은 위원 제청도 고려됐던 부분이고요. 그 시간이 지금 된다는 건 그만큼 논쟁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100만 원 이상을 했을 때 지사직이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예.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1, 2심 다툼이 있었는데 지사직 박탈까지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벌금을 밑으로 하향해서 선고하는 게 대법원에서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유무죄를 네. 판단을 할 수 있어도. 예.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는 좀 추측이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심에서는 무죄. 무죄. 2심에서는 300만 원이었나요? 예, 일부 유죄가 났었죠. 예. 그런데 대법원은 유무죄만 놔두기 때문에 벌금을 밑으로 내리는 것은 못한다 이 말이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파기 뭐 자판 비슷한 건데 원래 파기 환송을 하려면 돈으로 형량을 환송하는 게 아니고 뭐 법령을 해석을 잘못했다, 사실 오인했다 이런 걸로 뭐 파기 환송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좀 보여요. 한 달 예. 이상 지금 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만약에 선고가 되면 지금 정도는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예. 설날 지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자, 많이 고민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춘천시장의 선거법 재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춘천시장이 6월 4일 그 지방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라는 질문을 했고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을 해서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지사 재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예.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물어봤고 거기다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그게 허위사실 유포로 두 사람이 같이 재판을 받는 건데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이번에.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렇다면은 같은 이게 또 재판부가 똑같습니다. 네. 이 춘천시장이 재판부하고 이재명 지사 재판부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무죄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같은 재판부가 다르게 김 판결할 수도 변호사님? 있습니까? 아, 이거는 지금 했다 안 했다 이게 좀 단순하고 쟁점도 단순할 것 같은데 이재명 그 지사의 상고이수를 제가 얼핏 봤을 때 분량도 상당하고요.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가지고 그냥 쓰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다 좀 짚어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춘천 그 관련된 대법원 재판이랑 지금 경기도 도지사 재판하고 연관성은 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로 같은 재판부에서 네.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다른 어떤 사유가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도 참고해서 좀 봤는데 이 많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이재명 지사한테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 생각입니다. 조금 유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네. 추측을 해봅니다. 같은 예. 재판부에서 그래서? 판결 맨 앞에 대법원 판결 앞에 보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본다는 어떤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이 사안은 어떻다라고 이제 쓰는 게 보통인데 그 부분을 바꿀 수 없다면은 그렇죠. 예, 답은 그렇게 똑같죠. 예측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예. 언론에서 같은 재판부가 같은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충분히 다른 결정도 나올 수 있겠다. 대전제 소전제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할 내용 같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이게 재판이 좀 끌어지는 게 국민들도 있고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불안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재판이 빨리 결정이 나야 사실은 이번 총선에 그렇죠. 재보궐선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만일 유죄로 판결이 난다고 하면. 맞춰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게 설날 직후에 뭐 난다고 봐야 되겠죠. 설날 직후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한 코너였습니다. 박변과 김판. 박진 변호사 지금까지 장용진 기자하고 계속 콤비를 이뤘었는데 네. 우리 김윤우 변호사와 콤비 어땠습니까? 우리 자식 훈련소 동기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돌아가서 이렇게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장기훈련을 같이 즐겁습니다. 받았었죠. 예. 예.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 김윤우 변호사님 첫 방송인데 어땠습니까? 나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처음이라 그런지 아유, 오는 길도 힘들고 오면서 길도 잃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데뷔한 지 한 석 달 됐습니까? 반년 됐습니까? 예? 아니요. 10월 하순이었나요? 예, 예. 석 달 됐네요, 석 달. 됐네요. 야. 예, 석 달 첫 방송 나온 걸 제가 봤는데 네. 굉장히 긴장하시고 네네. 더듬하시고 네네.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감사합니다. 3개월 만에. 아유, 엄청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아내분은 판사 생활 할 때보다 방송하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이 좀 많으시고 아직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